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죠.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릴게요. 자, 매일마다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 지수가 어제는 다소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유가 급등이 원인이었겠죠.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간만에 유가가 증시를 좀 괴롭혔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한 줄 시황평은 큰 산 넘어 동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큰 산 넘어 동산, 뭐 첩첩산중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다행인 건 큰 산 두 개가 아니라 지금 사는 동산인가 봐요. 그렇죠. 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에서 악재가 몰려올 때는 야, 산 넘어 산이구나. 뭐 이거 지나니까 더 큰 거 오는구나. 뭐 고양이 피하다 뭐 호랑이 만나는구나. 뭐 이러한 이 증시에 더 큰 악재들이 왔을 때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번 악재는 저는 오히려 아주 작은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산을 넘었잖아요. 일단 정말 금융 시스템 말 그대로 크레딧 리스크라는 아주 치명적인 증시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아주 큰 산이라고 볼 수 있는 악재를 넘어섰는데 뭐 유가 요 정도는 그냥 동산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직전에 큰 산이라고 한다면 은행 리스크, 뭐 SVB 사태 등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짚어주셨거든요. 과연 이 유가 급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펙 산유국들이 또 모여서 오펙 플러스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우디만입니다. 뭐 지네끼리 모여봤자 어차피 사우디 말 듣는데 사우디가 참 대단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서 연초에 가서 이거 한번 하고 왔지, 그죠? 악수도 안 하고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까지 가서 움직여서 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면서 딜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사우디 측 빈살만 측에서 일단은 뭐 딜을 거부를 한 거죠. 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번 또 이 감산 조치도 아주 좀 미국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그 둘 일은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일단 국제 유가를 봤을 때 우리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대로 앞으로 또 증시를 괴롭힐 것이냐. 유가 상승이 뭐냐면 유가가 또 오르면 뭐예요? 인플레잖아요, 또 그죠? 상품 가격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인 원자재인 국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또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스로 연준이 지금 금융 리스크 때문에 야, 올해 연내에는 금리 못 올리겠구나.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유가가 꿈틀하면서 또 인플레가 발작을 하면 연준에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연준에서 또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려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 가격, 모든 원자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 거래되는 것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막 진짜 석유가 없어서 못 쓰고 우리가 뭐 경기 환한기 때 보듯이 그러면 얘네가 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국제유가가
뭐 수요가 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뭐 폭발적으로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화랑입니다. 이 석유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스탑해줘. 오펙이 모여서 우리가 증산할게. 너무 국제유가 많이 올랐지? 우리가 증산해줄게. 이러면 유가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폭발할 때는 증산한다고 주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요. 말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 외에 대체 에너지 수단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죠? 난방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해가 감산한다고 한들 수요 자체가 줄어들이는 입장에서 국제 유가가 뭐 급등한다. 뭐 추가적으로 증시를 괴롭힌다. 저는 이 그림은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제 유가에 따라서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다우 지수는 이제 에너지 그룹주들이 상승을 이끌었고 나스닥은 테슬라가 7% 빠졌음에도 주가가 종가 기준에서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면 유가 너 큰 산 넘었어. 저런 동산이야. 이러한 시각은 제가 일단 풀어드렸을 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국제유가 어제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사람들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인플레를 다시 한번 촉진시킬 수가 있겠지만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로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반등하면서 마감을 지어서일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좀 순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이 안 사네요. 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에서 2천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도 규모가 좀 줄기는 했어요. 이제 1,000억 단위에서 이제 100억, 300억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일단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계속 가죠. 지난 3월, 지난 2월 외국인이 서서 장이 올라왔나요? 최근 2달, 3달 동안 네, 외국인 없이 왔습니다. 지금 장세는 개인이 이끄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외국인이 이끄는 장세였으면 지금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을 거예요.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승률이 약 한 7, 8%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이 23%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이 없는 장에서 개인이 이끌어왔던 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상할 건 없어요. 그냥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개인이 이끌어온 장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런 장세를 많이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게 장기화되는 것을 많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림은 전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좀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오늘 전기차 쪽 안 빠집니다. 또 상당히 잘 가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 순환매 오늘은 분리막 쪽 SK, I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순환성으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참 강하긴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빠진 이유는 1분기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한 43만 대 정도 1분기 팔 줄 알았는데 42만 대 팔았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격을 할인할 수 있었다. 다른 완성체 업체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도 전기차 팔아서 마진율이 10% 안짝입니다. 많아야 한 7, 8% 정도. 근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15%, 17%라 그랬죠. 그죠? 가격 할인은 테슬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하면서 판매량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1분기에 보니까 예상치보다 못 팔았네? 자,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려야 되나? 자, 그러면 이 전기차 EV 시장이 가격 경쟁,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진율 17%짜리가 10%로 내리면 다른 기업들 5, 7%짜리는 3, 4%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제 판매량 감소와 또 다시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려야 되나 하는 고민은 우리도 같이 한번 앞으로도 너무 지금 시장의 시세에 취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숙취처럼 술이 깨면 시세에 취해 있는 이 시세의 숙취가 깨면 아마 이 고민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미리 고민하자고요. 그죠? 이 부분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세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테슬라가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리막, 또 리튬, IT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 시그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EV 첨단 소재가 오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상승 특징주였죠, 그죠? 그래서 뭐 국내 A사로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아 국내 C사에 공급을 완료했다. 뭐 공급 계약 책을 공시하나 없고요. 뭐 A사가 어딘지, 뭐 C사가 어딘지 몰라요. 뭐 일단 뭐 이렇게 그냥 리튬, 하이드로 리튬, 뭐 수산화 리튬, 리튬 광산,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뭐 매직의 단어, 리튬만 붙으면 그냥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뜨겁다, 굉장히 핫하다, 이러한 측면, EV 첨단 소재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또 2차 전지네요, 그죠? i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황보다 분리막 쪽이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고요. 올해도 하반기나 돼야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는데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죠? 상장 초기에 2021년도 이때는 뭐 장세가 괜찮았으니까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4만 원까지 반토막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주 말 그대로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 양극재 쪽은 물론 좋지만 연료가 굉장히 비싸졌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 상승의 후발 정말 최난단에 있던 종목들까지 올라오는구나. 그죠? 워낙 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볼까요?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면 저기 땅끝에 해남의 땅값까지 올라가는 거의 해남에 있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너무 강남이 비싸니까요. 그죠?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과열이구나라는 측면 분리막 쪽에서도 오늘 징후를 측정할 수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대장주가 세로닉스입니다.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종목이 같다면 LNF와 세로닉스거든요. 양극재 3인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포스코 퓨처로 사명이 변경했지만 양극재 3인방 중에 포스코 퓨처는 포스피고요. 포스피는 상대적으로 잘 안 가죠. 그죠? 코스닥 쪽 LNF 그리고 에코프로 있는데 에코프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다 아시겠지만 LNF의 지주회사가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는 IT 쪽이거든요. 그냥 LNF 지분 갖고 있으니까 또 지주회사로서 에코프로가 지주회사로 갔듯이 세로닉스도 지주회사로서 주가가 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상승 특징주 3개 모두 또 전기차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기차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분리막과 리튬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LNF와 엮이는 종목으로 세로닉스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핫한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상승 시그널 꺼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아볼까요? 하락 시그널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Not bad 말 그대로 좀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뿐 막 지수가 내려꽂는 흐름은 아닌데 하이닉스 흐름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하죠, 그죠? 음봉이 계속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음봉 뭐 거의 70%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 한 7일 정도는 계속 음봉을 깔리는 흐름처럼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 2분기에도 연속 적자가 계속 유력한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손실이 4조 2천억 정도.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유증할 겁니까? 아니죠. 이 정도 사이즈면 되면 종목이 돈 빌릴 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 2조 정도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환사채 발행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돈을 반도체 업종은 계속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땔감을 구해온 거는 악재는 아닌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죠, 그죠? 야, 하이닉스가 저렇게까지 됐어? 저렇게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 다 어디 갔어? 어디까지 빠질 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보는 시선은 하이닉스 정도 되는 급의 종목이 교환사채 발행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눈초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저는 한 번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은 없지만 상황은 앞으로도 좀 안 좋겠다. 그래서 하락폭이 커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안 좋아 보여서 오늘 하락 특징주로는 하이닉스 한 종목만 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대형주지만 2조가량의 교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우는 모습들 앞으로의 흐름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종목 백화점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종목을 여러 번 언급드리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좀 지켜봤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과 스맥, 원준까지 모두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종목들 리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시원한 한 방을 뽑아줬습니다. 또다시 신고가 내면서 오늘 장중 16%,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제 여기 4,000원 가격대, 그죠? 이런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막 급등하는 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보시면,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신고가 한 번, 두 번, 2차 폭등하는 시세들 여러분들 아주 좋다.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다라는 측면,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집중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종목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스맥 한번 보겠습니다. 스맥.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이따가 종목 소개할 때 종목 설명 좀 다시 드리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요. 드디어 박스권. 제가 이제 이평선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21선이 깨져도 21선을 돌파해도 그냥 박스는 어차피 돌파할 거다. 결국은 기업은 실적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오늘 패턴이 잘 나와주고 있고 상승 내지는 바이앤홀딩 전략은 이따가 종목 설명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준입니다. 원준도 11선 계속 타고 쭉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 잠든 후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가격이 2만 원 가격대였는데요. 그죠? 모두 안 자고 있어요. 그죠? 모두 다 깨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주들 원준도 자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 2만 원에서 2만 8천 원이면 거의 50%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앞으로 좀 더 갈 길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왜? 아직도 위에서 보면 많이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상증자 악재 이후에 물량 소화가 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준의 여기가 끝이지 아니다. 제가 원준 모두 잠든 후에서 이제 종목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네, 쇼. 네, 3만 원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은 없는 거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처럼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전고점 넘겨줄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 대응 방법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공략주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노란톡 통해서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상승 시그널 어디서 잡아볼까요? 공략주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맥을 다시 한번 좀 약속드려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적주, 사실 실적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실적은 말 그대로 베이스입니다. 아주 좋은 원료죠, 그죠? 이게 좀 잘 믹스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요리를 할 때 아주 신선한 재료가 있고 아주 맛있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자, 재료가 조금 약간 맛이 가도 레시피가 있으면 그걸 좀 덮을 수도 있겠지만 맛있는 재료에 막 갓 잡은 재료에 엄청난 맛있는 레시피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금상첨화죠. 그죠? 그래서 실적은 아주 신선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시피는 말 그대로 성장성이고요. 자, 재료가 아주 신선하죠. 4년 만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도 안 됩니다.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시세. 그러면 주가는 올랐나요?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자,
4년 주가가 저 주봉으로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적자 100억씩 나던 때도 주가는 그냥 2,000원이었어요. 그죠? 그냥 2,000원이었다가 4년 만에 흑자가 전환이 났는데 주가도 아직도 그냥 2,000원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아주 신선한 재료죠. 4년 만에 턴어라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흑자 전환. 저는 사상 최대보다는 흑자 전환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주식은 우등상보다는 진보상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흑자 전환에 아주 좋은 레시피가, 재료가 있고요. 자, 레시피는 뭘까요? 성장성. 주가는 성장성의 타이틀이 있어야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죠. 그죠? 스맥의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이 증권사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죠. 국내 대형 소형 증권사에서 이 IR 사업부에서 이제 커버리지 사업부 증권사 리포트, 여러분들이 보시는 리포트를 내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인 리포트를 낼 수 있는 이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독립 리서치 기관이죠. 그죠? 증권사에 속해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아주, 이벤트 자체,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섹시하다. 자, 뭐냐면, 폐배터리 해체 자동화 공정 기술. 그러니까, 폐배터리 플러스 로봇.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폐배터리와 로봇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체한다라고 하면 이 미방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방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화재 위험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단 해체는, 폐배터리 해체를 우리가 스마트폰 해체하는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기계가 해야죠. 그죠? 이걸 공정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업, 그게 이제 스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폐배터리와 로봇? 야, 이게 묶일 수가 있나? 이거는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폐배터리와 로봇도 묶이는구나. 일단은, 그런 기업 보셨나요? 폐배터리와 로봇을 묶은 종목?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두 개가 묶여있다? 아주 좋은 시세가 낼 수 있고, 원료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아주 주가 자체도 지금 박스권 이제 돌파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갇혀있다가, 왜 갇혀있다 그랬죠? 전환사채 때문에, 전환사채 때문에 갇혀있다가 이제 올라옵니다. 결국 물량은 기업이 이겨요. 기업이 이깁니다. 정말 안 좋은 기업, 리피싱 당하는 기업은 완전 주가가 완전 쓰러지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물량을 이겨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오늘 스맥 이것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로봇주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폐배터리 못 해봤는데요.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로봇 플러스 폐배터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스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이 미스터 블루도 슬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 언제까지 2차 전지만 할 거예요. 저도 보이는 게 그거여서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슬슬 시작하는 종목들, 미디어 콘텐츠, 웹툰,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엔터도 마찬가지, K가 잘할 수 있는 거, K 배터리 잘하죠. 그러나 K 게임 콘텐츠, 게임 웹툰, 게임 엔터, K 엔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통 아직도 시장이 한 곳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시장의 고개를 약간만 돌려줘도 바로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죠? 미스터블루 웹툰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급하지 않지만 준비하는 개념에서 미스터블루도 좋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주로 다뤘던 스맥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폐배터리와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맛있는 레시피가 될 거고 더 맛있는 수익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K 콘텐츠, K 엔터의 힘을 발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폐배터리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종목과 시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신규 상장주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이오가 저희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72% 수익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36%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종목들 리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는 보해수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나온 것은 한 1개월 또는 3개월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하지는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워낙 기술력이 이제 좋다 보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제2의 나노 신소재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행보를 해주다가 바람이 불면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눌림목대 이때 눌림목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루 정도 약간 더 빠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중의 고점에서 종가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금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추세적인 상승들은 나름대로는 계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신규 상장 이후로 60일째가 되는 어떤 시점이 나와주면은 현재 그 상배율 이제 보해수 물량이 풀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33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약간의 내 시간적인 어떤 매물적인 압박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더 5일선 매매 원칙 보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나노 신소재가 대박이 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이오도 대박이 났죠.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는 기업,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현재 시세의 어떤 큰 시세의 보증수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탄소 나노튜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상용화를 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계속해서 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대주전자 재료가 좀 있습니다. 1월 말 정도에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 아직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 현재 제가 에이스를 해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수익률이 집중이 현재 질주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양극재 위주에서 음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중에서 현재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고 실리콘 음극재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탄소 나노튜브가 상용화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양극재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대주전자 재료도 이에 맞는 어떤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전체 박스권을 넘어서는 약간 흔들리는 어떤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넘어서면은 신고가 행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자막으로 100%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리콘 음극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1월 말에 공략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넘기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큰 추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 체크를 해야 되고 5일선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WCP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리막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 12%까지 올랐다가 쭉 밀리면서 4%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디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여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분리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막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이제 분리막 관련된 뭐 대장주가 SKI 테크놀로지인데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뭐 제시를 했는데 오늘 급등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궁예 이제 간신법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현재 외국인 기관의 마인드를 꿰뚫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어떤 종목이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터를 합니다. 이게 2차 전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배우는 증권 아카데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육방송은 아닙니다. 근데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양극재 재료, 그다음에 음극재 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까지도 했죠.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분리막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분리막 양극재 위주이기 때문에 음극재 관련된 기술, 뭐 그다음에 이제 전해, 분리막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세가 순환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막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시피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의 양박, 알루미늄박, 음극재 알루미늄박 이렇게 구리박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고 이렇게 가운데 전해질에 가운데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리튬만 왔다 갔다 지나가야 되는데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재료가 섞이면은 폭발이나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은 순수하게 이제 전해질 그 리튬만 통과하게끔 진행이 되는 전해질도 왔다 갔다 물론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기술을 요하는 어떤 기업이다, 요인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물을 한번 좀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화장지 이제 두루마리처럼 생겼죠. 생긴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분리막이 딱 정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근데 이제 분리막의 이제 종류, 이제 가공에 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현재 그 폴리에틸이나 이게 고밀도 그 폴리 원단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은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당겨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면은 구멍이 송송송 뚫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왼쪽에 두 번째 보면 확대를 해 보면은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뭐 치즈 이렇게 한 것처럼 공간이 생기죠. 이게 이제 건식 방법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진이고요. 오른쪽 두 개를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건식 방법에 해당이 되고 그냥 늘려서 만든 거. 이제 초고밀도 현재 이제 폴리 원단을 가지고 근데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구멍이 이제 송송송 떨어졌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현재 폴리 원단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영매로 녹여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습식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식은 만들어진 천을 가지고 좌우로 늘려서 구멍이 송송송 하는 거고 이거는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재료를 섞고
그다음에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 이걸 용매를 녹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수기로 따지면 예, 필터 필터, 역할을 예. 한다는 게 이런 모양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왼쪽에 이제 건식 방법은 현재 중국의 LF 배터리, 그러니까 네.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늘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삼원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제 배터리에 많이 들어간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분리막의 어떤 종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이 더 들어가게 되죠. 네, 다음 어떤 장 기술일까요? 넘겨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분리막에다가 물론 이제 건식이나 습식이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코팅을 하게 됩니다. 세라믹 코팅을 처음에는 위쪽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위쪽하고 아래쪽 분리막이죠. 아래쪽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전해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녹아서 하나씩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뭐냐면은 코팅을 하게 현재 바인더를 하게 됩니다. 그 바인더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기술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교육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론을 좀 자세히 배우고 이 이론이 또 기업과 종목으로 이어지고 또 이 기업과 종목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가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일단은 분리막이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다음 순환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분리막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제 그 분리막을 전체를 만드는 최종적인 업체는 SK 테크놀로지하고 WCP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은 늘리거나 뭐 하거나 뭐 코팅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원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대한유화라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분리막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도 현재 분리막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습식하고 건식을 하고 두 개의 장점을 융합한 소재가 뭐 없을까? 막 이렇게 막 기술을 막 개발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거의 글로벌 분리막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다.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볼 종목은 WCP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WCP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을 유일하게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분리막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 캐파가 삼성 SDI의 어떤 그 현재 납품 업체 거래선 어떤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증가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리틀 SKI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P가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고 또 시총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뭐 WCP의 어떤 제품 경쟁력은 뭐 동시연신, 뭐 개별연신인데 동시연신이라는 것은 동시에 가로 세로를 동시에 이렇게 약간 늘리는 어떤 방법이 해당이 되고 개별 형식은 한쪽으로만 가로로 늘렸다가 세로로 늘렸다가를 두 번 반복하는 건데 이제 공정상으로 보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은 가해 테두리가 유효 면적이 좀 이렇게 많이 손실이 되는데 개별 연신은 적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WCP에서 이야기하고 코팅할 때도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코팅하는 기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여기 뭐 IR 담당자도 아닌데 제가 대신 홍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경쟁력이 있고 영업력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SKI 테크놀로지보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현재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WCP 같은 경우는 현재 분리막 한번 오늘 연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현재 14%까지 올라갔다 밀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밀린 거는 보통 그 현재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숨고르기 매매 공방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2차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그만큼 의욕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리틀 SKI 테크놀로지로서 불릴 수 있는 WCP 향후 대응 전략까지 저희 방송 통해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대한유화입니다. 아까 분리막 관련주들 중에서 원소재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이고 사실 전고 부근에서 약간 밀려주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좀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대한유화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석유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 재료를 만든 건데 보통은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종류를 만드는데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이 이제 습식 어떤 막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프로필로 만든 것이 이제 건식막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건식막은 알다시피 중국 LFP 배터리로 쓰고 습식은 현재 삼원계로 이제 쓰이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밀도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유화가 전문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 원사 중에 일부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만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매출의 한 4%밖에 안 되지만은 꾸준하게 매출의 어떤 성장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어떤 경기 턴어라운드인과 함께 현재 특수 폴리머 부분들이죠. 현재 원단을 생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들이 꾸준히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대한유화가 혁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출의 일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력은 약간 더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요인이 좀 현재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현재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눌림목이 왔고요. 최근에 눌림목에서 행보를 해주다가 신고가 패턴으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그 분리막 원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한유화가 현재 그 외국인의 기관의 러브콜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장에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대한유화였고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바로 UST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분리막인데요.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 성공한 그런 기업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방송 자료를 전날 준비하는데 오늘 지점에서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7%대 상승을 보이면서 향후 어디서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이제 UST를 이제 지목을 좀 하는 부분들은 UST는 황금 에스테의 자회사입니다. 상장이 된 회사고 UST는 현재 니켈 현재 니켈을 뭐 하고 연관이 있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현재 생산하는 업체인데 UST가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뭐 최첨단 기업도 아니고 19% 뭐라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냐면은 첨단 공정,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고순도 스테인리스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스테인리스의 현재 가공하면서 나오는 니켈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지금 분리막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017년부터 연구를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증 테스트를 거쳤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건식과 흡식을 동시에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왼쪽에 보시면 UST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의 사진이 하이브리드 공통점이고 제가 오른쪽의 사진은 뭐냐면은 오른쪽 아래 거는 건식 방법 늘려서 하는 거죠. 근데 위 거는 습식 방법. 습식 방법인데 이걸 두 개를 약간 조합한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폴리머하고
그 코팅하는 재료 세라믹을 동시에 섞어서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은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조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증 테스트를 거치면은 건식 습식은 다 없어지고 이 업체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약간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이제 EM 플러스처럼 한번 급등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타이밍에 많이 공개가 된다면은 상용화 어떤 그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된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상승 조정 그다음에 여기 하다가 직전 고점에 저항 조정, 그다음에 돌파 안착,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시총이 1,000억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3천억, 4천억씩 날아가는 종목 엄청 많이 있는데 USD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테 보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USD 아주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네, 좀 강하게 좀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시총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45번님께서 아프리카TV 88,000원에 비중 절반이십니다. 50%시고 이틀 급등 이후에 오늘도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에 다 왔어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아프리카TV는 현재 엮인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쪽에 엮인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뭐 어떤 그 현재 시세에서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좀 뜨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수렴형 형태가 지금 좀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기 사이클에서 이 저점과 저점의 주기 약간 뭐 눈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주기가 정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기가 규칙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게 어떤 그 변곡의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대량 거래죠. 최근에 현재 하락 음봉의 절반을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가 나타나더라도 한 번은 더 튀어주면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추세선 긋는 방법, 저점과 저점을 수평으로 연결합니다. 수평으로 연결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잡히죠? 10만 원 정도 잡히죠. 10만 원 정도가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선 긋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882번님께서 조일 알미늄 3,450원에 비중 30% 담으셨는데요. 역시나 2차전지 알미늄 이 양극박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급등 나오면서 4,000원 다 달았는데 어디서 수익 실현할까요? 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알루미늄박을 만드는 업체에 원 재료를 약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그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상황이 좀 되고요. 현재 차트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또 행보 조정을 보이고 가격 조정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패턴인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이 한 적산병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올라가면 한 달에 올라가면 4주째 올라가는데 보통 3주에 이제 꺾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또 고점이 약간 형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2,000원에서 보면은 4,000원이면은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이면은
갈 때 가더라도 쉬어줘야 갈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차익 실현 쪽으로 한번 보시고 현재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분할 매수.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좋고 한 번 더 튈 수가 있지만은 현재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단기 조정 가능성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매일 이렇게 급등 종목들 공략법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